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만 지나치게 다르다 보니 관심만큼 팔리지 않는 나싱 스마트폰의 새로운 2025년 플래그십 모델 폰3가 10월 14일 국내에 출시합니다. 해외에는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으로 국내에서는 갤럭시 아이폰 연이어 출시되는 시기를 피해서 10월까지 출시기를 미룬 느낌이 있는데,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 출시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서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갤럭시와 아이폰 중에 판단이식이 강한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스마트폰인지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독특한 특징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언박싱부터 시작합니다. 갤럭시 Z 폴드가 생각나는 넓은 박스 안에서 또 하나의 박스를 꺼내서 책을 보듯이 덮개를 열면 절반은 폰3 본체가 들어있고 나머지 절반에는 케이스, 케이블, 설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통해 고급스러운 첫인상을 주고 싶었다면 성공적이고, 디자인이 일반적이지 않은 비주류에 속하는 제품이라서 케이스가 기본 포함된 것은 칭찬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스마트폰을 케이스 없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케이스를 장착하고 사용을 시작하는데 케이스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리뷰할 때 디자인은 스치듯 가볍게 보고 넘어가곤 하는데 폰3는 생긴 모습이 범상치 않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폼팩터 자체는 측면이 플랫하고 모서리가 둥근 깻잎도 형태로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후면을 보면 스마트폰 속 부속품이 보이는 듯한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이전 세대 모델들에 비해서는 다이나믹함이 조금은 줄어든 편입니다. 색상은 저는 화이트를 사용 중이고 블랙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잔망한 형태의 3배중 망원 렌즈, 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가 있고, 초광각 렌즈 왼쪽 아래 빨간색은 동영상 녹화 등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 빨간색 LED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계속해서 중앙 상단에 있는 것은 플래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글리프 매트리스라고 부르는 모노크롬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LED 디스플레이를 바로 조작할 수 있는 정전식 글리프 버튼이 오른쪽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사용 시 햅틱 반응이 있습니다. 후면은 흑백으로 표현하는 LED 디스플레이와 정전식 버튼이 있는 이유는 아주 독특한 기능인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글리프들을 설정해두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메뉴 이동이 되고, 길게 꾹 누르면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디지털 시계, 배터리 잔량 등 알림 역할부터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후면 카메라 셀피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흑백이긴 하지만 얼굴의 위치를 잡을 수 있으니까 꽤나 유용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으로 복불복 게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병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밖에 태양 경로, 가위바위보, 매직 8볼, 수평계, 나침반, 파리 밥주기 게임을 추가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사용 가능한 종류가 한정적입니다. 앞으로 딱히 종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리프 매트릭스는 글리프 토이 이외에 오디오 볼륨 인디케이터로 사용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LED 플래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리프 인터페이스는 처음 폰3를 접하게 되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장난감처럼 사용하는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 사용 빈도가 계속 높은 기능은 아닙니다. 나싱이 스마트폰 제조사들 중에서는 후발주자이다 보니 차별화된 특징을 만들고 싶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나싱 폰3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기도 했고,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추가되는 등 부피와 무게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휴대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대화면에 속하는 6.67인치이긴 하지만 무게가 218g으로 무거운 편이고, 두께도 9mm로 굵은 편입니다. 재질은 전면에 고릴라 글래스 7i, 후면 유리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사용했고, 프레임은 알루미늄입니다. 나싱 폰3는 AP에서 최상위 라인업 바로 아래에 있는 스냅드래곤 8S 젠4를 탑재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실상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다방면으로 테스트하는 긱벤치 6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2187점, 멀티코어 7130점으로 엑시노스 2500, 스냅드래곤 8 젠3, 애플 A17 프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GPU와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GPU의 성능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3D 마크는 그래픽 성능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크인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이 4722점, 레이트레이싱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크인 솔라베이가 8594점으로 애플 A18 프로와 비슷하고 스냅드래곤 8 젠3나 엑시노스 2500보다는 조금 아래입니다. 계속해서 3D 마크로 강한 보아의 성능 제한이 얼마나 걸리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이 60.2%, 솔라베이가 58.9%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프리미엄급 성능을 내는 스마트폰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스로틀링이 살짝 더 걸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강한 스로틀링이 발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외부 발열을 확인하면 전후면 모두 최고 41도대로 2025년 출시된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편입니다. 이어서 게임워시는 그래픽 설정책으로 30분 이상 플레이 시 온도는 전면 39도대, 후면 38도대로 역시나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4K 영상 촬영 시에는 전면 34도대, 후면 35도대로 사용하면서 발열을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발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양호한 편이니까 나싱 폰3는 사용하면서 발열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AP의 성능을 받쳐줘야 하는 램과 저장 장치는 LPDDR5X와 UFS 4.0으로 충분히 좋습니다. 용량은 12GB 256GB 저장 용량 또는 16GB 512GB 저장용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모델은 16GB 램입니다. 국내 출시 가격이 256GB는 199,900원이고 512기가는 129,900원인데 사전 예약 기간에 구매하면 용량 더불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서 199,900원에 16기가 램, 512기가 저장 용량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하면서 가장 놀란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실망하기도 했던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싱 폰3는 광각, 초광각 3배줌 망원 렌즈 후면 트리플 렌즈와 전면 카메라 모두 5000만화소를 지원합니다.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명도가 좋고 색상의 표현도 과하지도 않고 물 빠진 느낌도 아닌 실제와 가깝게 잘 표현합니다.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의 품질을 보면 이 스마트폰이 나싱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3배줌 망원 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나싱이 망원에 상당히 많이 신경 썼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품질이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이 원가 절감할 때 망원을 최소한으로 구성하거나 빼버리곤 하는데 폰3는 망원의 힘을 확실히 줬습니다. 그런데 3배줌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1200만화소로 표현하는 6배줌 망원 촬영 결과물은 좋지 않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면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결과물의 수준이 다소 떨어집니다. 디지털 줌은 별로인 거죠. 이어서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앞에 본 광각이나 3배줌과 다르게 사진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중앙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흔히 수채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뭉개짐이 매우 심하고 선명도도 좋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실망한 부분이 초광각입니다. 다음은 가장 놀란 부분으로 후면 카메라 인물 사진과 전면 카메라 셀피 촬영입니다. 나싱 폰3가 사람을 찍기 위해 나온 스마트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감이 높습니다. 인물 사진은 1배, 2배, 3배, 4배 4가지 배우를 제공하는데 얼굴의 색감을 있는 그대로 과장없이 표현하고 피부도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표현합니다. 인물 사진 모드니까 주변 배경을 자연스럽게 날리는 것도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셀피 사진을 보면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나싱 폰3는 전면 카메라만큼은 하드웨어를 정말 제대로 사용합니다. 전면 카메라 AF가 없어져 사용 전에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능이 그 아쉬움을 덮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후면 인물 사진 모드나 전면 셀피 촬영으로 사람 위주로만 많이 촬영한다면 나싱 폰3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K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떨림을 비교적 잘 잡아서 부드러운 영상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분명 초점이 맞지만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움직이지 않고 3배줌 망원으로 제가 걸어오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봐도 영상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상을 찍기에는 별로입니다. 카메라 성능을 정리하면 정말 장점과 단점을 극과 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인물 사진 모드와 전면 셀피 촬영은 너무나 훌륭할 정도로 성능이 좋고 총각 사진과 영상 촬영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입니다. 그리고 메인 광각과 3배줌 망원 촬영 사진은 100만원 이상 하는 스마트폰의 가치는 잘 지킵니다. 카메라에 이어서 디스플레이는 6.67인치 플렉시블 아몰레드로 460ppi의 1260x2800 해상도, 121Hz 주사율, 최고 1600리터의 화면 밝기를 지원합니다. 밝기 자동 모드 사용 시 야외에서 최고 1511리터가 나왔고 햇빛이 비치는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밝기 수동 조절 모드에서는 최고 761리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TPO가 아닌 LTPS 디스플레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사율이 60Hz 아니면 120Hz가 적용됩니다. 1단위나 10단위로 주사율이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기본 품질은 모든 사용자가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베젤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 얇은 편은 아니라서 바디 대 화면 비율이 88.5%인데 상하 좌우가 균일해서 보기 싫은 불균형이 없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를 살펴봅니다. 통화 리시버 역할도 하는 상단 스피커가 상당히 넓게 탑재된 것이 특징적으로 볼륨을 많이 키우지 않아도 출력이 스마트폰 중에는 매우 큰 편입니다. 소리는 음악을 들어보면 선명도가 무난한 가운데 베이스가 약하고 중고음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보컬의 목소리는 돋보이는 편인데 주변 소리들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이 강해서 공간감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공간감을 중시하고 베이스의 울림을 즐기는 편이라서 제 취향에는 스피커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스피커에 이어서 진동 모터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진동이 약합니다. 가장 강하게 설정을 해도 많이 약해요. 진동 자체가 약하다 보니 진동의 종류가 묵직한지 잔망스러운지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515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유튜브 4K 영상을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무한 재생하면 10시간 48분으로 용량에 비해서는 사용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용량이 비슷한 갤럭시 S25 플러스와 비교해도 차이가 나고 용량이 작은 아이폰 17이나
갤럭시 S25보다 조금 더 긴 수준입니다. 배터리 사용 효율이 좋지 않아서 사용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나마 용량이라도 크게 늘려서 욕먹지 않을 정도의 절대적인 사용 시간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자료에는 유선 65W 충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본 포함된 케이블을 사용해서 다양한 어댑터와 함께 충전을 해보니 최고 42W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별의별 어댑터를 다 동원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최고 39에서 42W 선을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100%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60분이로 꽤나 빠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은 15W를 지원합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안드로이드 15기반 나싱OS 3.5입니다. 도트 디자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이 느껴져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용해보면 질리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전원 버튼 하단에 추가된 에센셜 키를 통해서 한 번 눌러서 화면 캡처 후 메모가 가능하고 계속 꾹 누르면 화면 캡처 상태에서 녹음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 연속 누르면 에센셜 스페이스로 이동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화면이나 주변의 소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처음 보면 오 신선한데 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실제로 얼마나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AI 서비스를 확인하면 구글의 서클 투 서치 사용이 가능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성장 기반이니까 제미나이와 기본 설치 앱들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탭으로 바로 챗GPT로 연동 사용할 수 있는 메뉴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OS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버전 기준 5세대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보안 업데이트는 7년을 지원합니다. 가까이는 안드로이드 16 기반의 나싱OS 4.0이 올해 안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들을 정리합니다. 와이파이 7, 블루투스 6를 지원하고 IP68 방수 방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학식 온스크린 지물기 센서를 탑재했는데 반응 속도나 정확도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가속도, 근접, 자이로, 방향, 조도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나싱의 2025년 플래그십 스마트폰 폰3를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100만원 초반대 가격이 가지고 있는 성능에 비해서 과하지 않습니다. 돈을 들였을 때 돈값은 합니다. 물론 삼성 가입부를 제쳐두고 상대적으로 생소한 브랜드인 나싱 폰3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떠나서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스마트폰이 다양하게 계속 출시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나싱이 국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서 계속 새로운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